예, 존경하는 동탄 시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임명배 후보님이 이번에 꼭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그 용기와 열정을 불태우고 또 동탄 신도시의 가치를 저 분당이나 일산보다도 훨씬 더 높이고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일꾼이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제 출정식을 했지만 이제 뭐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축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우리 동탄 시민은 바로 국민입니다. 유권자이신 주권자이신 시민 여러분의 일꾼을 세우는 축제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일을 맡겨준 국회의원 또 이 문재인 정권 잘 했으면 한 번 더 밀어주는 날이고, 잘못했으면 가차 없이 심판해서 갈아치우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임을 받고 일을 맡았으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충직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시달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선거할 때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선거 때 주인 노릇을 못 하시면은 여러분의 종인 일꾼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갑니다. 아무 책임감도 없이 무능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일꾼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번 4월 15일 우리 국민의 축제인 이 총선에서 여러분 아주 이번에는 딱 벌어지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우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이 코로나가 날라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선거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동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똑바로 모아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중국의 확진자는 지금 8만 명입니다. 8만 명. 우리나라는 10,000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8배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0배입니다. 30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중국은 똑같으려면 30만 명이 확진자가 있어야 돼.
30만 명. 그래야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8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4분의 1밖에.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보다도 4배나 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코로나 방역 관리를 잘 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대만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바로 붙어있는, 중국은 자기들 일부라고 그러죠. 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반입니다. 반. 거기는 확진자가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300명. 저 대만만큼 방역을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확진자가 지금 600명밖에 안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00명입니다. 10,000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만만 또 못한 나라입니까? 만일 대만 정도로 이 코로나를 틀어 막았으면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봉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세계 130여 개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외국에 사람도 나가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게가 많아요. 제가 음식점에 가면은 지금 매출이 얼마로 줄었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다 100이었던 매출이 20이라고 그럽니다. 5분의 1로 줄었어요. 여기 우리 택시 어르신들도 계신데 택시도 지금 매출이 말할 수 없이 줄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코로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그늘을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고 어물쩍 총선 승리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 그리고 이 안보 논란, 그리고 저 울산 부정선거, 여러분, 울산 부정선거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때 4.15 부정선거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아시게 되면은 이 울산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권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 선거 부정사건이라든지 또 수많은 비리 의혹 사건들 다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포스럽지만은 이것 때문에 4월 15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단,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것을 조금도 늦추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최저임금을 우리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10,000원을 향해서 올려버렸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사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서민 경제가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충격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위반하면은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을 냈습니다. 노동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풀밭에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이 서민 경제, 이 노동시장에 완전히 이런 나쁜 정책을 뿌려가지고 서민 경제를 다 질식시켜버린 게 문재인 정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다가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경제 기적을 일으킨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에너지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은 이제 전기 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서민 생활은 물론이고 산업들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경제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서민 경제를, 국민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에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안보 어떻습니까? 이 지난 지방선거 때 금방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우리 국민을 속여가지고 지방선거를 자기들이 싹 쓸어갔습니다. 심지어 저 경상도까지 싹 쓸어갔어요. 울산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도 김정은이는 계속 해가지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폭언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도 꼼짝을 못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개인입니까? 개인이면은 모욕을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아직도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가지고 핵능력을 키우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과 공조를 잘 해야 되는데 일본을 원수처럼 몰아붙입니다. 국가 안보는 흔들려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 편 들어줍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 수백 개 되는 매장들 다 싸구려에 팔아버리고 다 철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북경이나 중국 전역에 있는 수백 개 광고판을 하루아침에 중국 정권이 쓸어버렸습니다. 법도 없어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는데 중국을 믿고 일본은 적대시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 겁니까? 온 국민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위대한 국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어찌 됐든 지난 정권
탄핵으로 무너지고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끼친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 이제 원점에서 다시 하나하나 일어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임명배 후보 같은 50대의 연부 역강한 일꾼을 내세워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여러분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통합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번에 누구를 여러분의 대변자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임명배 후보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제 후배지만은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또 이 경력에 다 나와 있지만은 자산관리공사,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여러 국공영기업에서 상임 감사로 노조위원장으로 역량을 키워왔고 가는 곳마다 그 기관을 아주 힘있게 성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동탄은 아주 멋지게 건설한 그런 남쪽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요. 제가 도지사 할 땐 여기 큰 계획만 있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도시인데 그러나 아직도 안에서는 많은 일들을 더 추진해야만 가장 행복한 그런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선 여기 저 수도권 전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철이 저기 천안 저 순천향대학교 저 밑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동탄에 전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국회의원이 아마 한 7, 8년 동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주당 뭐 했습니까 이 사람? 아니 여기 어떻게 수도권 전철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또 저기 어디 가면은 이 통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 터지지 않는다고 그래. 이 휴대전화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 하는데 뭐가 그리 큰 돈이 들고 힘이 듭니까? 조그마한 민원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통신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임명배가 여러분의 대표가 된다면은 저 중앙 부처 관계부처 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토부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놓는 안이 있더라도 이 전철도 신속하게 연결하고 통신 같은 거는 한두 달 안에 다 해결한다는 걸 저 이인재가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탄의 미래를 위해서 임명배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임명배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맨주먹으로 독학으로 이렇게 성장한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불같은 추진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2번이나
국회로 보내줬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말뿐인 그런 일꾼 언제까지 그대로 세워두시려 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 미래통합당의 로고송처럼 완전히 다 갈아엎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명배가 동탄의 가치를 저 이웃에 있는 분당보다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동탄 신도시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 교육도 최고로 잘 시키고 그리고 전철이나 통신, 교통이나 통신 제일 편리한 그런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도 풍부하게 만들어서 가장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임명배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불태워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저 이인재가 보증하면서 저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동탄의 내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위대한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흥하는 걸 원하지 망하는 걸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국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하고 잘된 선택을 하면 그 나라가 더 크고 부강해집니다. 국민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위대한 결단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문재인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도대체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국민들한테 변변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언제나 잘했다는 거예요. 제일 상징적인 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 전에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의 아내도 구속시키고 동생도 구속시키고 조국에 대해서도 13가지인가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야당 탄압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기가 지명하려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국이 결국 국민의 압력 때문에 법무부 장관 되고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그 조국이가 청문회 때 여러분 다 보시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청문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사회주의 사상 버렸느냐? 전향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랬어요. 아니 사회주의자, 여러분 저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온건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저지른 범죄는 뭐냐? 노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민 독재,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기어이 시키고 말았던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그 고통을 받고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과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대국을 만든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가지고 사회주의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나쁜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유통일도 이루어내고 그래야만 우리 젊은이들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시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일자리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변변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단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일꾼이 될 임명배가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임명배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젊음과 용기와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할 충직한 일꾼이 될 겁니다. 저 이인재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와 함께 임명배를 3번만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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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